요새 또 반도체 전력 하면은 AI의 가장 큰 병목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소캠이 이제 용량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축소된 건 아니다. 그럼 노이즈지 않을까? 27년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삼성전자보다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은 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ETF본부 박지원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또 반도체 또 전력 하면은 AI의 가장 큰 병목 그렇죠.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상품을 또 소개를 해주실지 대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열심히 또 받아서 적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에이스 K 반도체 탑2 ETF랑 그다음에 에이스 코리아 AI 전력 탑10 ETF. 저희가 얘기 드리는 거지만 너무 길어요. 맞습니다. 상품명이. 애칭하면은 에미당이 또 전설적인 또 이름이지 않습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이제 댓글란에 이제 애칭 이 두 개 다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라도 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제2의 에미당처럼 이것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이제 시장에서 가파르게 오르고 또 가파르게 떨어지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가장 커진 이유는 이제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게 영향을 좀 끼치고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또 이제 금리나 이제 물가 이슈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이란 전쟁이 뭐 촬영일 기준으로는 이제 좀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촬영 기준으로 이번 주에 이제 BOJ 금리 결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FOMC도 이제 새로운 연준의장이 좀 등장을 하면서 앞으로 로드맵이나 뭐 점도표들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영향이 조금 아직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뭐 당분간은 조금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6월 말로 가면은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7월 이어서 이제 쭉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시장을 좀 바라보는 이슈 자체가 매크로에서 좀 실적으로 넘어가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7월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뭐 소캠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그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그 차세대 메모리 이제 서버용 반도체. 맞아요. 이제 베라 CPU에 이제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소캠이 이제 용량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192기가에서 96기가로 좀 떨어졌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또 많이 좀 질문을 하실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비유적으로 만약 10개의 반도체 제품에 10기가씩 반도체가 들어가면 총 100기가인데 요게 이제 20개 제품에 5기가씩 들어가면은 똑같이 100기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축소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숫자로만 봤을 때는 약간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확히 딱 절반이 떨어지니까 또. 근데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다 좀 약간 노이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사실 상반기 때 쭉 올라왔던 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매크로 이슈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 때문에 울퉁불퉁하긴 하겠지만 이제 6월 말 또 7월 초로 갈수록 다시 실적 장세로 가서 결국에는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좀 더 상방의 룸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저희는 아직 상방 룸이 좀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 아마 뭐 EPS 이익 쪽과 이제 밸류 쪽 두 개를 따져봐야 될 텐데 이익 쪽을 보시면은 사실 수요가 지금 엄청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막대한 수요를 좀 바탕으로 해서 가격 상승, 반도체 피해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27년까지는 뭐 공급이 부족하지만 이제 증설이 되고 나면은 피가 뭐 조금 떨어지더라도 Q의 상승으로 또 다시 이제 이익 전망치가 상향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내년에 HBM 가격 협상도 또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이익 쪽에서도 조금 아직 룸이 남아 있다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마 밸류 쪽이 될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항상 좀 저평가를 받아왔는데 저희가 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위에 있는 차트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들과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가총액이고 아래에 있는 차트가 이제 27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시총 자체는 삼성전자가 이제 대부분의 빅테크보다 다 지금 싼 상태예요. 이제 시총이 낮은 상태라고 보실 수 있는데 27년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삼성전자보다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나 밸류가 현재 싼지 여기서도 한번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직접적으로 마이크론과 또 비교를 해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5배에서 6배 정도 PER을 받고 있는데 이제 마이크론은 한 10배, 11배를 받고 있으니까 뭐 미국 시장이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현저한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 갭을 어떻게 외우느냐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근거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뭐 LTA 같은 장기 공급 계약 그리고 또 이제 주문형 메모리, 이제 커스텀 메모리가 이제 많이 또 확대가 되면은 여기서 또 한 번에 이제 밸류 갭을 메울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뭐 7월, 8월에는 아무래도 하이닉스 ADR 상장 이슈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밸류를 좀 더 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과 물량 모두 긍정적이고 또 여기 멀티플까지 이제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아직도 좀 상방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반도체 그 섹터의 특징 자체가 딱 대형주 위주로 엄청나게 쏠려 있잖아요. 원래는 반도체가 가면
소부장도 같이 가야 따라가죠. 되는데 네. 이제는 이게 약간 또 깨지는 뭐 물론 소부장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네, 맞아요. 이 반도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대형주 쏠림이 좀 향후로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네, 뭐 최근에 워낙 또 네. 장비주들이 좀 워낙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이번 반도체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대형주 쏠림이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좀 이렇게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랑 반도체 이제 소부장 쪽 만약에 같은 비중으로 20% 정도 상승한다 쳤을 때 어느 쪽에 좀 더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은 당연히 삼성전자에 아무래도 리스크도 좀 적고 더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지어 밸류 자체도 이제 장비주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싼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매력도가 아직까지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좀 대형주 장세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물론 소부장도 따라가긴 하겠지만 이제 이런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또 하나의 현상이 이제 구조적 수급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ETF 시장이 워낙 좀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ETF 시장이 한 300조 원 정도 규모였는데 맞아요. 5월 말 기준으로 500조 원을 이제 넘어갔다 최근에 또 약간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거의 한 70%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래서 국내 반도체 ETF만 따로 떼서 보면은 9조 원에서 46조 원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증감률이 한 418% 네. 정도 나오고 있어서 ETF 시장도 굉장히 빨리 커지는데 이거보다 더 빨리 커지는 게 국내 반도체 ETF다. 거의 뭐 한 5배, 6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가총액 이제 비중 순서대로 종목들을 매수를 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시총이 큰 이제 대형주 위주로 이제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앞으로도 대형주 장세는 좀 지속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년에 사실 절반도 안 지났는데 네. 작년 말 기준으로만 해서 3조가 좀 안 됐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근데 5월 500조. 말 기준으로 500조가 넘고 여기에 반도체 ETF는 418%. 그렇죠. 네. 와, 엄청난 진짜 속도로 커지고 엄청난 있습니다. 속도인 것 같아요. 연말에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이제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 없나요? 이거 더 이상 가늠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네. 사실 너무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좀 어안이벙벙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대형주 쏠림 현상은 이제 당분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상장하는 이제 에이스 K 반도체 탑2 플러스라고 한다면 네. 대형주 맞아요. 위주로 가져가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현재 상장돼 있는 ETF들이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25%씩 가져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50%가 문제인데 저희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형주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SK 스퀘어랑 삼성전기를 이제 핵심적인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하나 좀 보고 가시면은 네. 이제 작년 말과 올해 이제 6월 9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 상장 기업들 시가총액 순위를 좀 가져와 봤는데 네. 보실 수 있듯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시총이 거의 몇 배씩 증가를 그렇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섹터들을 다 제치고 SK 스퀘어랑 삼성전기가 이제 우선주를 제외하면은 3등, 4등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형주 쏠림 현상의 결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25%씩 투자를 하고 비중 3위, 4위에 있는 SK 스퀘어와 삼성전기를 19%, 18% 이렇게 담아가지고 네 종목 비중만 한 88%에서 거의 90% 가까이 되는 와. 이런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좀 구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나머지 10%에서 12% 정도는 이제 소부장 기업에 투자를 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AI 쪽 수혜가 좀 가장 기대되는 게 저희는 좀 기판이라고 생각을 네. 해서 기판 관련된 기업들로 이제 구성을 해서 이쪽에서도 좀 초과 성과를 노릴 수 있게 그렇게 좀 상품을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뭐 요새 사실 삼성전기의 위력을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SK 스퀘어랑 삼성전기도 이제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데 네. 각각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중간 지주사 성격으로 이제 하이닉스의 지분 한 2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오를 때마다 이 지분 가치도 같이 오르는 그런 구조인데 이거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6월 12일 기준으로 하이닉스 시총이 1,500에서 1,600조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20%면은 한 300조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00조 원을 SK 스퀘어가 들고 있는 상황인데 SK 스퀘어 시총이 이제 160에서 170조 원 수준이니까 지분 가치를 이제 한 56% 정도만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할인율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제 회사 측에서 발표하기를 할인율을 30%까지 낮추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해가지고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시총이 한
200조 원까지는 이제 또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SK 하이닉스와 주가가 좀 연동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비즈니스가 한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MLCC 그리고 또 최근에 수주 공시가 난 실리콘 캐패시터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거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반도체에 이제 전기가 들어오면은 전기가 많이 들어올 때는 이제 전류를 머금고 있고 또 부족할 때는 약간 흘려보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아이템인데 요게 아무래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또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그렇죠. 가격 판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제 수주가 났는데 이것도 뭐 최근 뉴스들을 보면은 추가 수주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들이 갖고 있는 영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최근에 또 쇼티지가 굉장히 심한 이제 기판 쪽인데 FC BGA 기판이랑 네. 유리 기판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역시도 쇼티지 때문에 판가 인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리 기판은 아직까지 상용화는 안 됐지만 어쨌건 상용화에 가장 앞서 있는 게 삼성전기다. 네. 뭐 그리고 또 SKC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서 유리 기판 쪽으로 차세대 이제 기술이 좀 적용될 때 또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아직 주가에는 많이 프라이싱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여기는 이제 카메라 모듈이랑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이쪽 이제 아이템인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은 원래 좀 오랫동안 삼성전기가 해왔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제 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디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에서도 이제 또 추가적인 주가의 상방을 좀 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워낙에 최근 많이 주가가 올라서 맞아요. 뭐 MLCC나 유리기판에 좀 익숙해진 분들은 많으실 네네네. 텐데 여기 액추에이터가 로봇이 묻을 수도 있는 거네요. 저도 이제 네. 공부하다가 알았는데 네. 이 카메라 포커싱을 조절하는 이 모터 자체가 네. 액추에이터로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약간의 논의가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좀 네. 기사에서 좀 확인을 한 네, 상태입니다. 아직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된 네, 그런 상태다. 네. 이렇게 또 한번 짚어보겠고요. 이번에는 또 전력 인프라 쪽 얘기도 네.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사실 전력 인프라 때문에 좀 속상하신 분들도 네, 있으실 맞아요. 거예요. 네. 저희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지고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네. 이게 끝난 거냐? 뭐 이런 네. 이제 워낙에 또 밸류가 높았어서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해서는 좀 어떤 뷰를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전력 인프라를 좀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조정들이 아주 낯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있으면서 네. 한번 조정 받았다가 또 다시 이거를 실적이랑 수주잔고로 또 증명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이래서 뭐 지금 한 2, 3년째 거의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는 이번에도 또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7월에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오면은 네. 신규 수주가 추가되는 모습들이나 아니면 실적으로 또 증명을 하면서 다시 또 좀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유한타증권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이제 대표 변압기 3개사 효성중공업, HD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이 기업들 모두 수주 잔고가 상향될 수 있는 여력들이 이제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뭐 28년까지도 이제 수주 잔고가 또 상향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반도체처럼 지금 굉장히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을 훨씬 뛰어넘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이제 유한타증권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26년 이제 올해 기준으로 이제 수요가 한 75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네. 실제로 공급 가능한 거는 24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3분의 1이네요. 그렇죠.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수요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2030년이 가더라도 이 수요를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짧게 지나가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좀 고질적인 공급 부족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끝이 아닌 게 반도체들이 계속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칩만 해도 암페어부터 해서 호퍼 시리즈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네. 이게 고도화될수록 전력을 훨씬 더 많이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오른쪽을 보시면은 기존 데이터 센터 렉에서 이제 사용하는 전기량이 40kW 정도였는데 블랙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300kW 그리고 이제 루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000kW라 가지고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쓰던 전기량의 한 25배 정도를 이제는 더 쓸 거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어가지고 전력 인프라뿐만 아니라 전력원 자체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전기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 숫자를 보니까 정말 이 와닿죠? 전력원이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력 인프라는 여전히 수요가 이제 빵빵하게 네, 맞습니다. 네. 받쳐주고 있고 또 실적 시즌에 나오면은 또 그게 또 따라 올라가고 네. 따라 올라가고 이런 이제 모습 패턴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또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된 ETF는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시장에.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출시가 되는
에이스 코리아 AI 전력 탑10은 좀 다른 상품들과 좀 차별화 포인트는 어디서 좀 잡고 계세요? 저희가 아무래도 좀 늦게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차별화 포인트를 좀 확실히 주었는데 이제 현재 지금 상장되어 있는 전력 인프라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면은 전력 인프라 쪽에서 이제 변압기 대표 종목들과 이제 전선들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인프라 쪽도 쇼티지긴 하지만 전력원도 굉장히 쇼티지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쪽 양쪽을 모두 다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신규 상장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에이스 코리아 AI 전력 탑10 ETF인데 대표적인 변압기 기업 3개 잘 아시는 뭐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 LS일렉 그리고 여기에다가 온사이트 발전 관련된 기업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별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포트폴리오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위 3개의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변압기 대형 기업들이고 그 외에는 이제 SO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거랑 ESS 그리고 가스터빈 대표 기업들이 이제 포함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력 인프라부터 이제 온사이트 발전이라 하는 이제 전력 원까지 이렇게 좀 아우를 수 있는 포트폴리오라 가지고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가 좀 더 이제 확장될수록 이런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요새는 또 이 전력원 어디서 이거를 땡겨 오느냐 맞아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온사이트 발전이라는 단어도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굉장히 이제 지금은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인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이 온사이트 발전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말 그대로 온사이트 발전은 이제 전기를 쓰는 장소와 전기를 생산해내는 장소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발전소랑 이제 데이터 센터의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땅이 좁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이 거리가 굉장히 넓은데 요 사이를 사실 전력 인프라 쪽, 뭐 전선이 됐든 변압기가 됐든 이렇게 채워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이 인프라를 까는 데만 해도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빅테크들은 지금 당장 전기를 써야 되는데 이거를 기다릴 수가 없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붙여서 지을 수 있는 온사이트 발전들을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사이트 발전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설치 기간이 짧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전력난을 가장 좀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제 방법은 대형 원전이라는 거는 이제 많이들 좀 공감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대형 원전이 워낙 짓는데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SMR이고 그래서 또 SMR도 오래 걸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썼는데 사실 이거조차도 지금 빅테크들이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온사이트 발전이 이제 주목을 많이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뭐 SOFC 같은 경우가 최근 워낙 또 주목을 받아서 블룸에너지 그렇죠. 블룸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또 주가가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ESS는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 배터리를 이제 재활용한 건데 이거는 뭐 보조 전력원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어쨌든 뭐 1년에서 1년 반 정도 설치 기간이 짧다 보니까 현재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스터빈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길어요. 뭐 한 2, 3년 정도 걸리지만 어쨌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보다는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 더 많다 보니까 또 그런 각자의 장점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세 개의 이제 발전원이 온사이트 발전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들이 지금 당장 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온사이트 발전 자체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가지고 저희는 이쪽에서도 또 투자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번에 또 신규 상장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만큼 진짜 AI 수요가 계속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탑 10이니까 딱 10개 기업만 담는 건가요? 딱 10개의 기업을 담는 거고요. 뭐 종목들을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 보자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형 변압기 3개의 종목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SOFC 쪽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의 그 블룸에너지가 제일 이제 잘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거랑 이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두산 퓨어셀이라는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비나텍이라는 이제 기업이 블룸에너지 쪽에 슈퍼 캐패시터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제 ESS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셀을 만들고 있어서 이 기업이 이제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서진 시스템이 이제 주요한 이제 부품들을 현재 또 납품을 하고 있어서 이 기업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스터빈은 사실 이제 전 세계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손에 꼽혀요. 한 4-5개 정도 기업이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원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건 이 독자 개발을 가스터빈을 해가지고 현재 이제 미국 빅테크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알려지기는 테슬라로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이제 온사이트 발전을
또 사업을 하는 이제 그런 이 기업들도 포함이 네.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두 ETF 사실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좀 어떻게 또 어떤 시점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지 그 투자 전략 같은 것도 좀 같이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개의 ETF는 이제 AI라는 큰 틀 안에서 저희가 좀 병목이라는 이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상품을 좀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 산업이 엄청난 속도로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병목이 되는 반도체 그리고 이제 에너지원 전력 인프라부터 에너지원까지 포함을 하는 이쪽에서는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의 병목을 좀 해소를 하고자 그리고 또 이쪽에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고자 이 두 개의 상품을 좀 상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K 반도체 탑2 플러스 ETF 같은 경우에는 AI 이제 사이클의 수혜가 가장 또 기대되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구조적 수급이나 이제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SK 스퀘어나 삼성 전기까지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제 에이스 코리아 AI 전력 탑10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과 변압기부터 온사이트 발전까지 해가지고 전력 인프라와 전력원을 한 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AI 시대 이제 양대 병목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패시브 상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기 변경할 때 리밸런싱 네, 하는 맞아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해갖고 저희 이제 박지원 차장님과 함께 이 에이스 K 반도체 탑10 플러스 ETF, 또 에이스 코리아 AI 전력 탑10 ETF 네. 네, 이렇게 두 가지 상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애칭 좀 정해주세요. 네. 애칭 정해주시고 세 글자 이하로 좀 정해주세요. 또 10분 뽑아서 또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 테니까 네. 애칭 좀 공모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ETF 시장 이제 500조가 넘는데 이제 네. 반도체 우리가 이 시장에 또 올라타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쵸, 맞아요. 네, 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좋은 상품들 또 좋은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